자, 이러한 건설 재해 및 대책에 대한 것들은 작업형에서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한 능력을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너짐 재해 및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만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을 비교해 봤을 때 내적 원인을 보도록 하면 절토 사면의 토질 및 앞면, 그 다음에 성토 사면의 토질, 토석의 강도 저하가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굴착 작업 등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게 되냐면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그 다음 세 번째는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마지막으로는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를 체크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한번 체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모래일 경우에는 기울기가 1대 1.8, 연암 및 풍암일 경우에는 1대 1.0, 경암일 경우에는 1대 0.5, 그 밖에 흙일 경우에는 1대 1.2가 된다 정도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흙막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암기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쳐보도록 하면 먼저 부재의 접속부 밑줄,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재의 손상 및 변형 밑줄, 그 다음에 버팀대 밑줄, 치마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 외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이것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면 부재의 접속부가 손상 변형되게 되면 버팀대가 치마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재의 접속부는 3번에 있는 부재의 접속부, 그 다음에 손상 및 변형은 1번에 있는 부재의 손상 변형, 세 번째 버팀대는 2번에 있는 버팀대의 기납 정도, 마지막에 치마는 침하의 정도 부분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잠암 내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한 사항은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해줘야 되겠고,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혹은 복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빈칸 넣기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1.8m 이상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터널 굴착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터널 굴착 작업의 사전 조사 사항으로서는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자, 낙반이나 출수 및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형과 지질 및 지층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터널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을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굴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이 있으며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측에 있는 터널의 계측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측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5가지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공변이, 두 번째는 천단 치마, 세 번째는 지중 및 지표 치마, 네 번째는 록볼트 충력 측정, 다섯 번째는 숏크리트 응력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한다라는 걸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터널 지보공의 점검 사항을 가볍게 보도록 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도 가볍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락 혹은 떨어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발생 원인이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필답형보다는 작업형 동영상을 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고 그것에 따른 안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추락 또는 떨어짐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및 발생 원인을 보도록 하면 대표적으로 발생 원인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 있는,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가 됩니다. 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추락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전 난간에 우리는 안전대를 그대로 착용한 다음에 안전대에 고리를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전 난간은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또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락할 때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겠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상 작업을 했을 때는 개인 보호구, 특히 안전대가 중요합니다. 자, 안전대가 착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요인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추락 떨어짐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장의 정리정돈 불량.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정리정돈 불량인 상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락 혹은 떨어짐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이나 혹은 안전대를 착용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추락의 떨어짐, 추락 혹은 떨어짐의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수치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밑줄. 그 다음에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구부 등의 방호 정치. 자, 개구부 같은 곳들에 우리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주는 작업 발판 혹은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대 부착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즉 2m 이상에서부터 우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시켜줘야 되겠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같은 것들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에 대해서도 한번 눈으로 많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를 보도록 하면, 자,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우리가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한 것들이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 작업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반드시 이 그림처럼 덮개와 안전 난간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지붕을 걸어 다닐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판을 설치해서 발판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질 위험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 준다까지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근로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했으며 안전화, 그 다음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형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됐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추락방지용 방호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의 작업 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발판이란 무엇이냐 하면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작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발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살짝 보도록 하면 작업 발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선반 및 보트의 건조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에는 강관 기둥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5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틈 사이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하지 말고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보도록 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 방어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떨어짐, 추락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안전난간, 그 다음은 추락 방호망, 그 다음 마지막은 안전대가 된다 라는 걸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 체크해주면 되겠고, 위쪽에 있는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상, 이하까지 연결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난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난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 되겠죠. 실기에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외워주냐면 안전난간의 구조,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입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이 되었다. 자, 구조를 3가지 혹은 4가지를 적어라 라고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해줘야 되겠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120c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한다?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 아래쪽에서 2번째,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떨어짐, 그 다음에 날아옴에 대한 제 대책을 보도록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공구나 재료 같은 것들, 이러한 물질이나 물체 같은 것들이 작업자에게 떨어져서 상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를 찝어보도록 하면, 높은 위치에 둔 자재 등의 불완전한 적재 및 정리정돈 불량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재료나 공구의 떨어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자가 실수로 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재료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재 투하할 때는 투하 설비를 반드시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하 설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망 같은 걸 설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재를 인양할 때는 반드시 줄거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불량하지 않게 2줄거리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유도자, 감시인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것에 따른 예방 대책을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수직 보호망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감시인을 두어서 출입하지 못하게끔 설정하는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부분이지만 안전모와 안전화는 당연시하게 착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한 것은 정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빈칸 넣기가 나온다면 높이 10m 이내, 그 다음에 2m 이상으로 나오게 쓰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자, 어딜 또 외워준다? 20에서 30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하까지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측에 있는 작업의 제한을 보도록 하면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